오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고추장입니다. 오늘 1월 22일 벌써 네 번째 방송이 됐네요. 참. 첫 회하고 오래 기다렸다고 하던 때가 이제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다음 주면 다섯 번째. 과연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시작하자마자부터 별풍당당님 10개 감사합니다. 기운이 빡빡 나네요. 요즘 어떠세요? 감기 요즘에 환절기라고 해야 되나? 겨울이라서 많이 걸리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감기를 되게 오래 달고 사시더라고요. 아이고, 매니저님도 11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아직, 아직 네 번째인데도 아직 뭔가 채팅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좀 더 하면 좀 적응되겠죠. 어쨌든, 하지만 요즘에 또 미세먼지 때문인지 좀 많이 덥죠. 참 희한한 기온입니다. 어쨌든, 너무 춥지 않아서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는 정책자금, 첫 번째 순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덥지 않나요? 저는, 오면서도 이게 지금 저 이거 한 장만 입었거든요, 오늘.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패딩 입고 두 개만 딱 입었는데도 오면서 땀이 나더라고요. 많이 안 춥네, 이랬었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시와요. 어쨌든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아이고, 야호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누적 거래액 1000억, 재구매율 80%인 핸드메이드 마켓에 대한 소식입니다. 와, 1100억 원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백패커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가 누적 거래액 1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네요. 2014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그 지난해만 어우 또 지난해 전년 300% 이상 증가한 576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재구매율도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스는요, 액세서리와 각종 공예품을 비롯해 천연 화장품, 비누, 수제 먹거리 등의 총 11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그 모든 제품들이 작가들이 직접 제작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홍대에 있는 그 프리마켓 같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앱으로 옮겨놓은 서비스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직접 생산과 수확을 하는 농축수산 판매자들도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스에 입점한 한 7천 명의 작가 중에 상위 10%는 월균 1,033만 원을 가져가고요. 50%는 311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팔아볼까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스는요, 입점 작가들을 위한 판매자 교육을 비롯해서 사진 촬영 대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제작과 포장 및 배송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야, 이 백패커의 김동환 대표는요, 글로벌, 별풍당당님, 상품이요? 글쎄요, 상품은 제가 사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뭐 천연 화장품, 비누, 수제 먹거리 등 해서 총 11만 개라고 하네요. 엄청,
아이고, 별풍당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여지없이 18개, 18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지만, 제 컴퓨터가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제 노트북이 그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이번 주 내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AS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랜섬웨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데이터 싹 날라갑니다. 항상 백업하는 습관 잘 들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다운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그 뭐 잘 모르겠는 이메일 절대 받지 마시고 그게 해답이더라고요. 걸려보니까. 이게 모르죠. 이 비트코인이 싸졌다고 해도요. 이 비트코인 먹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서요. 그냥 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웬만한 건 백업을 해놨으니까 그냥 초기화해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예. 업체 먹튀가 더 많죠. 뭐라고요? 이거 참, 그런가요? 아직 사실 업체도 되게 비싸게 부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데이터 복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디어스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이후에 저도 집에 가면서 여기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뭐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동영상 괜찮습니다. 야구 동영상 생각보다 많이 안 지워졌더라고요. 몇 개. 부끄러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 카텍스가 이제 신규 기능이 보강된 플러스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자 제이코프는 4가지 신규 기능이 보강된 카텍스 플러스 버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플러스 버전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고, 카텍스 가입 시 만들어진 관리자 계정 외에도 직원 중 관리자를 뽑고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운행 데이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리자 계정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는 상황과 퇴사 등의 이유로 승계해야 할 때 등 번거로움과 보안상 문제가 부관리자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차량 운행 그 관리지가 있으면 정말 한 달에 내가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냥 안 썼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용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어플이 좀 더 관리를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있으니까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사용자 로그도 확인되네요. 예. 일단은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푸시 알림 기능도 추가됐고, 그러니까 이 푸시 알림 기능이라는 게 특정 또는 전체 사용자에게 어플을 통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스마트폰 알림으로 뜨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은 뭐 오는 그런 건가 봅니다. 이거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쓰기는 조금 기능이 업무적으로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기능 같습니다. 그 회사 내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어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제이코프 대표인 안제이 대표는 앞으로 자동 운행 요일 설정, 운행 기록 빅데이터들을 이용한 기업별 통계 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고, 특정 기업의 요구에 따라 물류 차량과 영업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량 관제 기능이 차후 출시될 예정이라고 또 업데이트 예고를 했네요. 아, 진짜 요즘 스마트폰이 정말 이제는 뭐 노트북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진짜 다 제어가 되는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학 정보 서비스 에드캠퍼스가 3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재학생 대학 리뷰를 제공하는 대학 정보 커뮤니티 에드캠퍼스가 3억 4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텐덤은 자사 대학 정보 플랫폼 에드캠퍼스 누적 페이지 뷰가 3억 4천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어, 이거를 보고 제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제 수능을 보고, 아이고, 별풍당당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데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대학교에서 주는 그 팜플렛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팜플렛이 원래는 완성이 이 대학교가 완공이 전부가 되면 이만하다라고 그 했던 그 조감도였는데 그때는 그런 거 모르고 와, 학교가 진짜 이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을 해서 정말 막 그 입학하기 전에 그 팜플렛 보면서 뭐 첫날은 어디 좀 놀러 가고 둘째 날은 어디도 놀러 가고 그리고 뭐 요렇게 요렇게 돌아다녀야지 막 이런 계획을 했는데 막상 대학교 딱 이제 입학이라고 스쿨버스를 타고 딱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 웬걸요 건물도 두 개밖에 없고 논밭에 옆에 소가 지나다니고 아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래갖고 뭔 진짜 그때는 뭐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뭐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한 6개월 동안 조금 되게 속으로 좀 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학 정보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대학교 내에 어떤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대학교끼리도 어떤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서비스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3억 뷰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엑셀 주소록을 탈피한 리멤버가 모임 주소록을 출시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리멤버라는 이제 어플을 깔아서 쓰고 있는데, 사실 명함을 이렇게 업체를 만나서 주고받다가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되고, 명함만 딱 봤을 때, 이게 누구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전화번호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 뭐 정보 입력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명함 관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근데 사실 그냥 명함만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거라, 어, 만약에 명함을 찾으려 그러면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모임 주소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앱 리멤버가 모임 주소록 서비스를 15일 출시했다. 모임 주소록은 동문회, 업계 네트워킹 모임 등에서 멤버들의 주소록을 명함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운영자가 리멤버 앱에서 모임 주소록을 만들고 링크로 모임 멤버들을 초대하면 멤버들이 올려둔 본인 명함 정보들로 주소록이 완성된다. 이 주소록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멤버 전부가 함께 볼 수 있으며 모임 구성원들의 직장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많이 주고받는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이런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아도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전부 모아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하잖아요.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이런 불편을 요 앱 하나로 이제 모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리멤버 서비스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미션 알람 앱 알람이가 누적 다운로드 수 3천만 정도를 넘었다고 하네요. 미션 알람 앱 알람이를 운영하는 국내 IT 스타트업 딜라이트룸은 이번 달 8일 기준 앱스토어 합산 전 세계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3천만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알람이는 무조건 깨우는 알람이라는 컨셉으로 사진 찍기, 수학 문제 풀기, 폰 흔들기 등 사용자가 사전에 선택한 미션을 수행해야만 알람이 해제되는 미션 알람 어플이다. 또 앱 삭제 방지, 폰 전원 끄기 방지들의 추가적인 옵션 또한 제공하고 있어 시넷, 기즈모 등 외신들로부터 악마의 알람 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제가 그래서 알람이를 다운받았어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사용법은. 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알람을 하는데요. 이 알람을 설정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 미션 알람 자체가 뭐 기본 사진 찍기, 흔들기, 수학 문제 풀기, 바코드 찍기 뭐 이런 식인데 기존에 있던 알람 가지고 사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될 때 저도 힘들어갖고 알람을 막 1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소리를 끄려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수학 문제 풀기를 어렵게 한다거나 사진 찍기를 하면 되게 일어나서 귀찮게 뭘 찍어야 이게 꺼지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악마 알람 앱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알람 앱은 요 알람이를 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이 3천만에 한 명이 됐네요. 여지껏 저도 이것저것 알람 앱을 써봤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이게 다운로드 수가 높은 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 별풍당당님. 조만간에 네 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모르겠네요. 이게 한번 언제 깨지나 한번 해볼까요? 아, 글쎄요. 폰이 깨질까요? 아니면은 제 귀가 먼저 나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트렌드 이슈 소식입니다. 네. 음, 네. 공공기관 고지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그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 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 소통방에서 아이고 진짜 기네요.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 사업총괄 실장 이분이네요. 이 김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 연구관입니다. 연구관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네요.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제 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이거 아, 죄송하네요. 또 오늘도 역시 조금 꼬였습니다. 네. 그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빠르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있고요. 일단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나요? 저도 그게 처음에는 카카오페이인지는 몰랐는데 카카오로 이제 송금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통장을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하나로 지금 모든 시장을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 고지서도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고 카카오페이로 이제 납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을 하네요. 얼마 전에 그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공공기관 고지서를 굳이 이렇게 샌드박스로 신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어디 그건 좀 궁금한 일이긴 합니다. 예, 별풍당당님, 갑자기 많이 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지금 이거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택시 업계와 사회적 합의 먼저라고 했고요. 회사 측은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물론 택시 업계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택시 업계와 이제 대화를 이제 어떤 전제도 없고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 발표 이후에 회사와 이제 택시 업계는 참 많은 이제 갈등을 보였었죠. 그리고 또 몇 분이 또 이걸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시기도 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법적 문제 없음을 이유로 시범 서비스를 예전대로 론칭을 했었고, 택시 업계는 파업과 시위로 반발했었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심야 버스라고요. 콜버스라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서비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라서 강남 일대만 이제 서비스를 했던 이제 새벽 심야 시간에 콜택시처럼 부르는 버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렴했고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서 저도 새벽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런 이제 규제라든가 반발에 의해서 지금은 어플만 남아있는 그런 서비스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벽에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그 서비스가 중단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글쎄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카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별풍당당님. 우버가 합법화되면 다 죽습니다. 진짜. 우버도 우리나라에서 밀려나갔죠. 처음에 우버가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택시 업계가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워낙 세상도 많이 변하고, 이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볼거리가, 볼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씁쓸했습니다.
네, 별풍당장 맞죠? 택시 운수업자의 승리죠. 맞습니다. 사실 조금 이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할 게 아니라 이 운수업계에서 행해지는 그 산학금을 줄이는 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택시를 대준다 그래도 산학금이 하루에 거의 30만 원에 가까운 산학금이라고 한다면 조금 너무 폭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리업계도 콜당 20%를 떼가지만 어쨌든 간에 80%라는 그 수익을 기사한테 주는 데 반해 택시는 기름도 가스도 직접 넣어야 되고 식비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산학금을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씩 낸다는 게 되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노조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별풍당당님, 네, 택시 운전기사 연기도 해본 적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손님 태우고, 이렇게 가면 뒤에 이제 연기자분이 막 울어요. 그러면, 왜 우십니까? 이러고 그냥 많은, 이제 그 정도 연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별로 해보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메프 대형 가전 구매도 온라인이 대세. 온라인, 어, 아, 오빠가 좋은 데 데려다 줄까? 네. 좋은 멘트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배우 홍수아 분이 제 차를 멈추고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스토리상 얼굴에 이렇게 막 흙이 묻고 되게 지저분한 행색이라 뭐야 이러고 제가 싹 지나가는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타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참 연기라는 게 그럴 땐 좀 아쉽습니다. 아니요, 이게 애드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사실 이때 원래 대사 자체가 굉장히 셌어요. 이게 KBS에서 하는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대사가 어우 미친년이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진짜로. 대사가 그래갖고 처음에 딱 했더니 이게 분위기 싸한 거죠. 너무 그 공중파에서 나오기에 힘든 단어여서 그래서 그냥 뭐야 하고 지나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워낙 원대사가 세다 보니까 뭘 다른 걸 할 사실 겨를은 없었어요. 다들 되게 분위기가 그렇게 막 다들 깜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 짧은 한 2초? 그 원래 오리지널은 그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그 대사 네. 어쨌든 음 제가 보고도 좀 재밌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별풍당당님 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밖에 안 찍었습니다. 네. 아이고 양신이님, 다시 안 돌려보셔도 됩니다.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그래도 그걸 보셨다니, 신기하네요. 솔직히, 너무 짧아갖고,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걸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좀 놀랬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길게 나오는 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제 조금씩 대사도 늘어나고, 조금씩 이제 시간도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배드파파라는 드라마에 그 대리기사 역으로 가서 그 장혁 배우분한테 이제 돈을 받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혁 배우분이 저한테 열심히 사세요 이러고 이제 돈을 주시면서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막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거를 좀 여기저기 처음엔 되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32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통편집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면도 안 살고 그때 진짜 NG 없이요 한 방에 갔어요. 그래갖고 막 스태프들도 진짜 잘하셨습니다. 어우 좋았어요 막 이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좋다는 게 그 좋다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 갑자기 아픈 과거가 떠오르니 갑자기 머리가 띵합니다. 아이고 별풍당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다. 100개 이거죠? 이거요. 아닌가? 요건가?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정말. 이거 위로가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제가 그 배드파파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는지 매주 월화만 되면 사람들이 너 언제 나오냐?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속이 쓰렸거든요. 정말 아 정말 요걸로 보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아유 갑자기 이거 딴 얘기하느라고 이거 위메프 위메프 예 이거 온라인 대세되면서 2.7배 급증했답니다. 네. 아니 그냥 그냥 그렇네요. 네 위메프 많이 발전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BJ 고추장이 전해드리는 유용한 정보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오피스 컨버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www.office 요거 대시하고 converter.com인데요. 이 사이트는 그 문서 파일을 확장자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워드 파일을 뭐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로 바꾼다거나 뭐 동영상을 이제 뭐 다르게 바꿔주는 이제 변환해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변환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선 다 됩니다. 그냥 이 제목은 오피스 컨버터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비디오 컨버터, 온라인 뭐 이렇게 파일 컨버터, 밑에는 이제 뮤직 컨버터도 있고 그러니까 변환할 수 있는 모든 확장자 파일은 다 변환할 수 있게 정말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환하고 싶은 파일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변환하고 싶은 파일을 설정만 해주면 알아서 변환을 해줍니다. 정말 편리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급할 때, 변환이 필요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용하는 곳에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 여기서 파일을 변환해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특히 이제 뭐, PDF 파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있겠지만은, 여기 뭐 txt, 엑셀, PDF, 워드 이게 다 변환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처음에 제가 PDF 파일을 열려고 이제 아크로벳을 이제 깔았는데 그 아크로벳 파일이 애초부터가 잘못된 파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좀 많이 상했었는데 그걸 또 찾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소가리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 사이트를 알게 됐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움짤
네, 별풍당당님. 움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변환을 못 해봤고요. 어, 글쎄요, 움짤. 근데 확장자 자체가 움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돼 있어서 다르게 바꾸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확실히 별풍당당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허를 팡 찌르시는 그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렇네요. 진짜 움짤 한번 변환해보고 싶네요. 멋지십니다. 아, 방송 중에 콧물 나올 뻔했습니다. 네, 콧물 방송할 뻔했습니다. 네. 아, 다음 사이트는요. 네, 덕덕고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름도 웃기지 않나요? 덕덕고. 이게 그 구글 같은 그런 웹 서치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들을 모두 데이터로 수집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동 사이트를 많이 검색한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다 야동 광고가 나오고, 이 사람이 주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주식에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덕덕보라는 이제 사이트는 구글과 똑같은 이제 기능을 하지만 사용자의 정보를 캐지 않는다라는 이제 클린한 이제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와인버그가 2008년에 만든 검색 엔진이에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 검색어를 수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검색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전 검색 모드를 끄면 성인물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 네. 괜히 구글이나 네이버로 성인물 검색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비참한 일을 겪으실 분이 계시다면 요 덕덕고로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 검색 엔진이 2008년에 나왔음에도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웬만큼 찾는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 다크웹인가요? 오, 저는 몰랐습니다만. 아, 이게 다크웹입니까? 아, 이게 그렇군요. 아, 솔직히 뭐 정확하게 제가 다크웹이 예? 아, 진짜요? 그건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유튜브에 올릴 때는 얘를 지워야 되겠네요. 굉장히 무서운 사이트였군요. 저는 왜 맨날 순진한 검색만 했을까요? 마약성 검색되는 것은 하나도 몰랐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덕덕고 위험한 사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유튜브 편집 때는 빼겠습니다. 아,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지, 이거? 아,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되는군요. 아, 저는 그 크롬을 쓰다 보니까 크롬에서는 이게 바로 들어가지길래, 아, 그렇군요. 별풍당당님 진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어, 얼른 다음 소식으로,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혹시 이것도 다크웹인가요? 서버 시간 네이비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버 시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동경시, 무슨 시 하는 이제, 이런 시간처럼, 이제 이 서버의 메인, 원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인터넷은 어쩔 수 없이 시간차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분은 뭐 10초 있다가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로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몇 분 있다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이제 딜레이가 걸리는데, 그 시간의 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위에 이 부분엔 이제 내가 자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면 그 시간에 그 서버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인터파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끔은 이제 뭐 티몬 이런 데에서 뭐 몇 시부터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거다 하고 딱 그 시간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들어가는 순간 이미 마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저도 많고요. 그럴 때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지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 시간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뭐 티켓 예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시간을 알아서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뭐 그렇게 얼른 좋은 정보들을 겟할 수가 있어서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댓글을 달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댓글들 참 그렇네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표준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네이비즘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 위에는 이제 검색하고 싶은 사이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는 이제 자주 정말 많이 검색되는 곳의 사이트들이 링크가 돼 있으니까 이 링크에 돼 있는 거 클릭하시면 바로 곳의 시간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거 이상한가요? 저만 잘 이용했나요? 아, 이거 유용한 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이상한 자료 소개만 해드리나요?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민망합니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런 맛도 있어야죠. 너무 유용한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도, 조금, 어, 여러분들께 재미도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어쨌든, 네, 혹시라도 이용하실 일 있으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죠? 팝하고 번역 사이트. 네.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좀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영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캐나다의 입국 심사를 보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입국을 할 때 그 캐나다에 있던 그 동생이 형 이거 이런 거 물어볼 테니까 이런 질문에는 요렇게 대답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것만 외워놓고 갔는데 세간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처음에 꽁꽁 얼어가지고 멍하니 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으로 옮기고 해서 한 두어 번 제가 옮겨졌다가 그 구글 번역기로 그 뭐지?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간신히 제가 통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성수기 때라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제가 잘 넘어가가지고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기 사이트, 이 어플이 정말 소중함을 정말 느끼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파고가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구글은 미국에서 만든 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건데 네이버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오히려 번역이 굉장히 더 깔끔하고 미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번역기 쓰시는 거 많이 쓰셔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좀 긴 문장일 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갖고 왔습니다. 파파고 네이버닷컴. 정말 외국 갈 때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 진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정말 영어는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거를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유용했는지 유용했는지 모를, 네,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용한 거를 한번 더 들고 와보겠습니다. 네. 네, 추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차 안에 넣어주는 이제 24시간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차 안에 넣는 거라고 해서 또 시거잭에 꽂는 그런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물건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큰가 했더니 이게 꼭 차에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컴퓨터 할 때 뭐 이렇게 일생활에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볼들이 있거든요. 이 볼들이 이제 청정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쓸 만큼 쓰고 뭐 뜨거운 이렇게 뭐를 그 강한 이제 햇빛에 말리면 또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도 않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에 놓고 쓰기에도 좋고요. 사실 차라는 공간은 굉장히 그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창문까지 다 닫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연기를 먹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를 이용해서 뭘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청정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 먹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봤을 때 그 공기정화 얘기에 담배 연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것도 이제 자동차 용품인데요. 이 자동차의 이 헤드레스트에다가 붙이는 이제 목 쿠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이제 장기간 하다 보면은 이제 피로도가 오니까 목을 이렇게 기대게 되는데, 차가 약간 이제 등받이가 완전히 딱 저 몸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 보면 가끔 이 헤드레스트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목이 막 이렇게 젖혀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쿠션을 대긴 하지만 그 쿠션들도 그 기능을 잘 못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집어 주입을 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목 쿠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목에 딱 맞게끔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지가 않고, 이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드레스트를 다 덮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별풍당당님. 좋은 차는 저거 그냥 지원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제 경험으로는 아쉬운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좋은 차를 뭐 이렇게 다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뭐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쓰시지 않을까요? 사실 제 차는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네? 별풍당당님. 아, 네, 차 갤로퍼였습니다. 네. 어, 그 방송용인데, 그런 이제 방송용 뭐 경찰차라든가 좀 오래된 차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만 취급하는 곳에서 이제 렌트를 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갤로퍼 오랜만에 정말 타봤습니다. 그, 그때 갯벌에서 찍다 보니까 사실 막 차 안에 막 흙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차주가 이제 촬영 끝나고 갖고 가면서 좀 많이 울상이었던 광경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네, 세상에 꼭 하나뿐인 얼굴 도장. 사실 어른들한테는 많이 필요 없겠죠? 네.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펀딩, 이제 이분이 1인 작가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이 얼굴 도장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이제 몽지 공작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디자이너로 이제 일하시던 이제 그 분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제 내 사진을 그분한테 주면 그분이 이제 제 캐릭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제 도장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또 나만의 또 그 표식을 이렇게 내 캐릭터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좌판에 나가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말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꼭 뭐 큰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또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이제 골라본 컨텐츠입니다. 네. 사실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이런 그 것들을 굿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글쎄요, 뭐, 제가 좀 추진력이 부족했는지, 실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판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펀딩을 보면서 저도 조금 옛날 생각도 나고 언젠가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 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작년에 정말 열풍이었죠. 네. 비트코인으로 어, 정말 열풍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이제 중앙의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정말 온전한 P2P 서비스를 하자라는 게 이제 취지였던 거죠. 일단 그 정의는 각종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관리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해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거래 정보가 이제 하나의 암호화된 블록으로 이제 딱 묶이게 되는 거고, 이 블록이 결합된, 이거를 이제 체인처럼 이렇게 블록이 걸린다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이론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 많은 곳에 정, 좋은 아니면은 개인적인 뭐 이런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어디에 적용을 할까 하던 게 이제 가장 그 쉬운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눈에 확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돈이었을 거고, 그 돈을 이제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었죠. 네, 맞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어, 뭐, 보통 기존에는 이렇게 은행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인의 업체가 있고 그 업체들을 개인이 이렇게 나눠주던 것이 이 중앙 서버가 없어지고 이렇게 거래 정보들을 개인 간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해커들이 이 중앙 서버를 해킹하면 얘네들께 다 정보가 새 나가고 뭐 다 털리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하고 이 정보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면 얘가 이 정보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거나 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얘가 그걸 속인다고 해도 얘네들 거를 보면 기록이 딱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네트워크 세상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기술인 거죠. 그거를 이제 코인화를 시키면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돈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그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어,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좀 덜 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해커의 공격을 막는다라는 취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익명성이고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음, 많은 음지의 돈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열풍이 일어났고 비트코인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셨는데요. 아, 네. 예, 별풍강냉이. 예, 오늘 음지 많이 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오늘은 음지 컨텐츠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이고, BJ 규리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유, 진짜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로그인을 못하고 휴대폰으로 보다 보니까 로그인을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방송 너무 잘하셔서 한번 정말
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월화수 중에 제게 제일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완벽해요. 이론만 들으면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 주식 얼마 전에 그 주식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 주식 거래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삼성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야, 주식도 결국에는 숫자 노름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블록체인도 이렇게 암호화폐 이제 사고가 있었죠. 사실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지만 결국 그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려면 뭐 많은 또 중앙 아닌 또 중앙 거래소들이 있겠죠. 그 거래소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 입금을 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전의 이론처럼 여기에서 입금을 했는데 다른 곳에 기록들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 오류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좀 저도 놀랬던 이제 뉴스예요. 하지만 뭐든지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어 네. 아유, 아닙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BJ 규리님이 잘하시는데요라는 글을 읽고 순간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어, 근데 어, 이런 뭐 어쨌든 문제든 뭐든 간에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제 친구 중에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잃지는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자기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한 게임 같은 걸로 돈도 벌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적게 베팅하고 적게 먹어라, 계속 먹어라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당장에 뭔가를 막 많이 그거 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그렇게 조금 베팅을 해서 조금 먹더라도 계속 먹는 방법을 택하라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한 건 사실인데, 이 시대적인 네트워크 흐름을 보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주식같이 굴러갈 것 같아서 좀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당장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배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배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한번 지금 굉장히 그 비싸게 많은 거래 금액들이 있잖아요. 거래소들이 그 거래소들에 한번 넣어보고 일주일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이 너무 뭐 굉장히 음지 같은 그런 얘기를 막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한번 해보려고요라고 이상한 결론이 난 건 사실이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음, 사실 뭐 정말 뭐 그 소액이 그 다음 주에 싹 날아갈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리만족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음, 그런 기술들을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그런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걸어서 또 다른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네. 아, 예, BJ 규리님, 네. 뭐, 배우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배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죠.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별풍당당님. 그렇습니까? 제일 많이 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한, 풍선을 받아왔고요. 제가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비트코인 가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음, 조금 아쉽게 준비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좀 되게, 제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오늘은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짧아졌네요. 네. 어쨌든, 다음 컨텐츠, 다음은 좀 더 제가 좀 더 할 말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전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일 이제 정말 방송 베테랑이신 BJ 진우님의 방송 내일 이제 있죠. 내일 저도, 저도 정말 시간이 허락하면 무조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하실 또 BJ 규리님 방송도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오늘이 22일이니까 7일, 29일, 29일 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5, 4, 3, 2, 1.